대선이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먼저 어떤 상황인지 영상부터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전화하셔서 지지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뭐야? 네, 우리 실수 보이를 보고 계시는 서대문 국민 그야말로요.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인데 박성배 변호사님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오늘 오후 12시 15분경 서울 신촌에서 유세를 벌이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누군가로부터 머리를 둔기로 가격당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세상에. 송 대표가 이재명 후보와 별개의 선거운동 일정을 소화 중이었는데 송 대표가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어디선가 달려온 신혼미상의 고령의 남성이 송 대표를 수차례 가격한 것입니다. 허허. 목격자들 이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고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 송 대표는 지혈 등 응급처치를 받으면서 인근 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상태입니다. 세상에 저 보기만 해도 저 끔찍한 저 둔기로 가격을 한 거예요. 긴급히 병원으로 이송이 됐고요. 송영길 대표는 지금 어떤 상태인지 사무총장인 김영진 의원이 기자들 앞에 설명을 했는데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세를 하기 위해서 차에 내려서 유세장에 오신 분들과 인사를 하는 도중에 뒤에서 성명불상의 사람이 뒷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서 피를 흘리는 가운데 현재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병원에 오셨고 아주 위중한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현재 병원 측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사고가 정확하게 어떤 이유로 어떤 생각으로 했는지를 명확하게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이 선거 과정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고가 생긴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대명천지에 저런 천인공노할 짓을 저지른 사람은 혹시 붙잡혔습니까? 장유미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다행히도 이 현장에서 이 피습자 제압을 당해서 경찰로 넘겨졌고요. 현재 특수상해 혐의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영길 대표 그 상황에서 이 당직자들에게 부축을 받으면서 병원으로 옮겨졌고요. 현재 뭐 생명에 지장이 있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고 다만 안정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피습자 같은 경우에 민주당의 지지 이력이 있는 지금 70대 유튜버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유세 현장마다 민주당 유세 현장을 따라다니면서 이걸 촬영 영상으로 담기도 했었고 본인의 얼굴 일부와 함께 이 해당 유세 현장을 본인의 유튜브에 올리기도 했었는데 이 사람, 송 대표를 가격할 그 당시에도 셀카봉을 든 채 촬영 중이었던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용어를 정정할게요.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습격을 당한 거고 지금 저 둔기로 가격했다고 해야 돼요. 70대 남성은 지금 둔기로 가격한 사람입니다. 둔기 피습이 아니에요. 피습을 당한 사람, 습격을 당한 사람은 송영길 대표. 그리고 저런 천인공노할 짓을 둔기로 지금 가격하는 테러를 감행한 사람은 바로 민주당 지지 이력이 있는 70대 유튜버다. 아니 김상일 특보님. 네. 민주당 지지 이력이 있다면서 왜 이런 천인공노할 짓을 저지른 겁니까 지금? 글쎄요, 뭐 민주당 지지자들도 다양한 분들이 있겠죠. 뭐 약간 강한 입장을 가지신 분들, 합리적인 입장을 가지신 분들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은 굉장히 자기 주장이 좀 강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송영길 대표 체제에서 한미 군사훈련이 다시 시작됐고 그것은 우리나라 젊은이를 미국에 총알바지를 시키는 것이고 뭐 노예로 만드는 것이다. 뭐 이런 주장을 좀 가지고 계신데요. 뭐 그러니까 그런 주장이 뭐 한미 군사훈련을 하면 안 된다라는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불만을 가지고 이런 일을 벌이신 것 같은데 이런 거는 거의 뭐 자기의 생각을 거의 원리주의에 가까운 지금 맹신을 하는 상황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조금
어떤 그 상담과 치료 이런 게 좀 필요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이런 짓을 저질러요. 폭력은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유인경 평론가님. 그렇죠. 더군다나 민주당의 대표 송영길 대표가 이제 피해자이다 보니까 더 충격이 컸던 것 같은데요. 윤호중 민주당 대표는 이제 대선 이틀을 앞두고 대낮 유세 중에 벌어진 피습 사건에 대해서 이건 명백한 테러라고 규정을 하면서 네. 이 폭력은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고요.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도 논평을 냈습니다. 송 대표가 유세 중에 습격을 당했다.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폭력으로 선거운동을 방해한 분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지역 유세 중인 이재명 대선 후보도 피습 소식을 전한 뒤에 송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안부를 또 묻고 건강 상태도 챙겼다고 합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선거운동 도중에 유세 도중에 이 소식을 접했어요. 이재명 후보도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텐데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영길 민주당 대표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에서 유세를 하다가 우리 괴한하게 뒷머리를 뭘로 맞아가지고 지금 입원을 하셨습니다. 민주주의는 우리가 소중하게 가까운 것인데 폭력은 이 소중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 말씀드리면서 우리 송영길 대표님 전에도 발목 다쳐가지고 발목 투혼 선거운동 하셨는데 빨리 회복돼서 우리 복귀해달라고 격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러한 테러 행위를 규탄하는 데는 여야가 따로 있을 것 같지가 않은데요. 장희찬 본부장님. 네, 당연합니다. 오늘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 역시도 공식적인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이유로건 선거 과정에 이 폭력 행위가 있어서 안 된다는 뜻을 분명히 했고요. 선대본 모두 회의뿐만이 아니라 이준석 당대표, 선대본의 주요 관계자들 역시나 이러한 폭력적인 행위에 대해서 규탄하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야를 불문하고 과거에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세 중에 피습을 당했던 사건이 제가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네.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그리고 이분이 이 평소에 민주당을 지지하던 분이었다 이런 걸 따질 필요도 없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폭력적인 행위가 선거 과정에 개입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는데 여야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했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대명천지에 벌어졌습니다. 반드시 경찰은 명명백백하게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수사를 해주기를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송영길 대표 피습도요. 정말 대명천지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주말 사이에요. 지난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있었던 사전투표. 이 사전투표에서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지 어디다 넣어 이거? 여기요? 아니 본인이 직접 해야지. 왜 못 찍혀요? 왜 못 찍혀 하세요? 아니 투표함 대신에 그렇게 비닐봉지에 담는 행위 어디 있어요? 유권자가 함에다 넣는 게 투표죠. 지금 상당히 소란스럽고 격하게 항의하는 듯한 소리가 들리는데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유인경 평론가님. 아마 사상 초유의 일일 겁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사전투표에 대해서 부실관리 논란이 이번 대선 막판에 커다란 변수로 돌출을 했습니다. 네. 대선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 5일이죠. 서울 은평구의 그 주민센터 이제 투표소에서는 특정 후보가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를 배부했다가 유권자들이 항의로 잠시 투표가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거든요. 아무리 코로나라는 시국이 정말 놀라울 만큼 상상을 초월할 만큼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아까 보였다시피 또 비닐봉투가 나타났는데 네. 이거는 어떤 변명으로도 해소가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귀를 의심해. 눈과 귀를 의심할 정도입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뒤진 나라입니까? 지금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다 어쩐다는 나라인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미 특정 후보에 기표된 그 전복자 빨갛게 도장 찍힌 그 투표용지가 나눠졌대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자, 관련해서요.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를 한 분들 얘기 직접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용지 빈거 하나랑 투표지 운반이라고 해서 봉투를 또 하나 주거든요. 그 봉투 안에 이미 이제 그 기표가 된 게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확진자하고 일반 사전투표소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는 혼선이 벌어진 건데 기표한 거도 들고 있다가 기표한 거를 이제 깜빡하고 이제 나눠준 거예요. 이게요. 정말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눈과 귀를 의심할 정도인데 대체 어쩌다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공직선거법 157조 사항은 선거인은 기표소에 들어가서 투표용지에 기표한 뒤에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접어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유권자는 자신이 투표한 투표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확진자 유권자의 경우에는 직접 투표함에 넣지 않고 이 투표소 관계자에게 투표용지를 제출하면 이 관계자가 대신 투표함에 넣는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결국 유권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투표한 투표용지가 투표함에 제대로 들어가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 방침이 널리 홍보되지 못하면서 투표소 곳곳에서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아니 왜 내 투표지를 남한테 주느냐, 방침대로 하셔야 한다. 다툼이 곳곳에서 발생하게 됐는데 일각에서는 투표용지를 투표 관계자에게 전달하는 행위 자체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합니다. 아니 이게 진짜 무슨 회개한 행동이에요. 지금 보세요. 앞서 보셨죠? 들으셨죠? 공직선거법에 뭐라고 나와 있냐? 157조 4항에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선거인은, 즉 투표를 하려는 사람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에 기표소에 들어가서 투표용지 1인의 후보자를 선택해, 그러니까 후보자 한 명을 선택해서 투표용지 해당 난에 찍은 후 기표를 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 내용이 자기가 누구 찍었는가 그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안 보이게 접어서 투표 참관인 쭉 앉아 있잖아요. 투표소장 가면 투표 참관인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아니 장유민 변호사님, 네. 공직선거법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선관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선거법을 제일 준수해야 되는 선관위가 이걸 미흡하게 처리했다라는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어 보이고요. 당장 시민단체 등이 노정희 위원장 등을 비롯해서 이거 직무유기 아니냐, 직권남용이다. 선거법 위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 혐의를 들여다봐달라고 고발장까지 제출을 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선관위 측은 오늘도 노정희 위원장이 출근을 하면서 기자들이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더니 이 긴급 회의에 대해서는 언급을 했지만 또 공식적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리지는 않아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비판을 자초했다는 좀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에 확진돼서 참정권 행사를 상당히 제약받은 이 확진자분들의 불만 이만저만이 아닌데 투표소에서, 사전투표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 얼마나 울분이 크겠어요. 관련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자기한테 다시 주면 이상한 듣도 보도 못하는 그런 바구니 같은 거에다가 이제 그거를 이제 혼자서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투표용지를 중간에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것도 좀 그렇고 주변 사람들이 정석대로 하라고 막 화내고 이게 뭐냐, 뭐 부정선거냐는 뭐 이야기하고. 지금 그림 보셨어요? 확진자분들이 후보를 기표를 하면, 투표를 하면 보세요. 우체국 소포 박스에 걷어가고요. 플라스틱 소쿠리에 걷어가고요. 저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걷어가고요. 이게 지금 21세기 2022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맞습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공직선거법 151조 2항은 투표소 한 곳마다 2개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투표소 한 곳에는 투표한 한 곳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투표소에 여러 개의 투표함이 있을 경우에 관리가 어렵기도 하고 선거 결과를 왜곡할 우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그러한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확진자가 투표한 뒤에 투표용지를 담는 임시 투표함이 지나치게 부실하다는 겁니다. 이 종이 박스에다 사인펜으로 확진자용이라고 기재하고 박스 입구를 훤히 열어두거나 플라스틱 바구니를 사용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일부 지역에서 참관인 등이 이 임시 투표함을 보관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저러다 누구가 가져가도 모르겠다, 바람에 날아갈 수도 있겠다는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아니, 다시 한번 보세요. 바구니 투표함, 저 이른바 소쿠리! 소쿠리 투표함 웬 말이에요, 지금? 우체국 박스 투표함 뭐예요, 이게? 쇼핑백에 투표함을 담고 다녀요? 아니, 소중한 한 표 행사한 게 생각해보세요, 시청자분들도. 내가 한 표 찍었는데 저 참관인도 아니고 저 방호복 입은 사람들이 저 투표용 유권자가 찍은 그걸 들고 다녀요. 그리고 투표함에 넣어 가지고 간대요. 그걸 누가 믿을 수 있어요? 어떻게 내 표가 어디로 새는지 어떻게 저게 박스랍니다. 임시 기표소용. 장유미 변호사님. 네. 확진자 관련 투표 대책은 이미 지난달 말부터 문제 제기됐었잖아요. 그러면 이미 준비할 시간 많았잖아요. 지금 뭐 한 겁니까, 선관위? 그렇습니다. 선관위는 지난달부터 국회에 출석해서 이거 예비 잘대로 되고 있느냐, 이 코로나 환자들 확진되면 이게 그 선거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질책에 여러 시뮬레이션을 돌려가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전혀 사실은 실제와는 달랐고요. 저 수거 한번 보세요. 가지각생입니다. 우체국 소포에, 그렇습니다. 박스에, 택배 박스에, 소쿠리에. 네. 그럼 이 부분과 관련해서 왜 이렇게 허술하게 만들었을까? 아마 이제 바이러스가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임시적으로 별도의 이런 기구를 만든 게 아니냐라는 나올 수도 있는 예측이긴 한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방역 관계자들이 고개를 갸웃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정기석 전 질병관리본부장 같은 경우에는요. 확진자 같은 경우에도 마스크를 제대로 쓰고 그리고 비닐 장갑을 낀 채로 투표를 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이 투표 용지를 받는 사람들도 방역복을 입기 때문에 이 전파의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데 왜 이렇게 번거로운 절차를 가져왔는지 모르겠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고요. 또 6시 이후에 투표를 해서 기표함에 넣게 되면 일반인들은 투표가 다 끝난 시간이고 이걸 개표할 때는 바이러스가 설사 묻어 있어도 이 밤새 작업 중에는 바이러스는 다 소멸되게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그런데 또 곳곳에 사전투표소를 들렀던 분들 중에 정말 분통 터짐을 호소하고 언론 인터뷰를 하신 분들 많은데요. 유인경 평론가님, 어떤 투표소에서는 확진자와 일반 유권자 줄도 구분 안 했다 이런 얘기 있어요. 네, 선관위는 확진자와 비확진자의 동선을 구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 말과 다르게 현장에서는 제대로 관리와 통제가 되지 않으면서요. 확진자가 일반인 틈에 줄을 서서 투표하는 일도 적지 않게 발생했다고 주변에 알려졌고요. 더 심한 건 혼돈도 물론이지만 추위에 떨었어야 됐다라는 겁니다. 비교적 원만하게 이제 이 확진자 투표가 진행된 곳에서조차 오랜 시간 추위에 떨면서 투표소 밖에 대기시킨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저기 사진에 나오지만요. 대부분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건물 2층 3층도 있을 텐데 1층 야외에서 주로 기다리게 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오후 6시에 일반 유권자가 끝난 다음에 또 기다려야 되고 투표소에 들어가서 또 투표소 정리를 하다 보니까 대기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런지 코로나 확진이 돼서 불안한 가운데 추위에 떨다 보니까 굉장히 분노까지 일어서 수많은 온라인 그런데 경험담, 체험담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또 고성으로 항의하는 사람까지 이어져서 정말 사상 초유의 이런 선관위 부실 문제가 일어났는데요. 제가 경험상 수많은 사람과 사건을 봤지만 제일 나쁜 건 나쁜 사람이 아니라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네. 이 단체 정말 무책임합니다. 이 기관. 네. 오미크론 증세가 감기 증세다, 별거 아니다. 물론 그런 증세로 지나가신 분도 있지만요. 일부 어떤 분들 자기마다 증상이 다르잖아요. 오미크론 걸치는 어떤 분들은요. 오한 증세가 심해요. 그런데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러 나오셨을 거 아니에요.
요즘 일교차 심하잖아요. 낮에는 영상으로 올라와도 저녁에 굉장히 춥잖아요. 그런데 그 저녁 투표 때 추위에 떨었단 말이에요. 대책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정말로 이게 대한민국 선진국다운 대한민국 맞습니까? 장해찬 본부장이 이거 논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다는 게 어제 오늘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거의 한 달 전부터 질병관리청에서 경고를 했고 수치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 대체 왜 대책을 안 세운 것인지, 그 와중에 선거 사무를 총 책임져야 되는 대법관이자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같은 경우는 토요일이라서 출근을 안 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전투표에서 확진자들이 투표하는 게 토요일 하루라고 저도 알고 있었고 우리 국민 모두가 알고 있었는데 그날이 토요일이라서 출근을 안 했고 오늘 선거관리대책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이 노정희 위원장이 국민들에게 사과 조치하지 않는 것. 선관위는 사과해도 되고 본인은 대법관 출신이기 때문에 사과하면 안 된다는 그런 오만한 자세가 느껴지는 참사 아니겠습니까? 대박 사건이네요 진짜. 물론 정치권 같은 경우도 사전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부실 관리가 일어날 것을 인지하고 조금 더 꼼꼼하게 선관위에게 대책을 요구했어야 하지만 이 과천에 있는 선관위 건물 가보면요. 건물도 으리으리하고 직원들도 전국에 많은데 대체 뭐 하느라 국민 세금 받아 써가면서 쓰레기 봉투나 종이 박스에 이 확진자들의 투표 용지를 받게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똑같은 규격에 플라스틱 박스라도 하나 예쁘게 맞추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그리고 정말 황당한 것은요. 선관위가 작년에 보험을 들었다고 하죠. 뭐죠? 선거와 관련해서 소송당할 때를 대비해서 선관위 직원들이 소송당할 때 법정 비용을 대신 내주는 보험을 작년에 들었다고 해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났습니다. 아니 본인들 잘못해서 소송당할까 봐 두려워서 보험들 정신머리는 있으면서 이 똑같은 규격의 확진자용 박스 하나 만들 정신머리는 없다는 것, 선거가 끝나고 두고두고 질책해야 되고요. 이러한 선관위의 잘못된 관리를 우리가 심판하기 위해서라도 본투표 날 더 많은 국민분들이 이 불편함을 무릅쓰고라도 더 많이 가셔서 또 확진자분들도 더 많이 가셔서 꼭 투표하셔야 됩니다. 근데 앞서 나왔던 얘기 중에 짚어볼 게 있어요. 어떤 사전투표소에 갔더니 기표용지를 건네받았는데 그 봉투 열었더니 지금 이거예요. 이 영상 보세요. 2장 받은 셈이 됐죠. 열어봤더니 특정 후보에 이미 기표가 돼 있어요. 빨갛게 도장이 찍혀 있어요. 이 투표용지가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 특정 후보가 나왔다고 항했더니 다른 걸 줬더니 다른 걸 또 2번이 있어요. 또 1번 후보가 미리 찍혀 있다고 항했더니 항해서 다른 걸 받았더니 2번 후보가 찍혔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뭡니까? 그랬더니 선관위와 이래에서 뭐라는지 밑에 보세요. 선관위 측, 해당 지역 선관위 측 답변 보세요. 단순 실수래요. 이걸 투표를 마친 사람에게 받은 봉투를 새로 투표할 사람에게 배부해서 생긴 혼선이다? 이게 지금 앞서 보세요. 저런 상황이 단순 실수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투표를 하려고 열었더니 이미 어떤 특정 후보에게 도장이 찍혀있는 투표용지가 나왔어요. 그걸 항의했더니 아이고 다른 걸 드릴게요. 다른 봉투를 줬더니 또 열었더니 이번 다른 번호의 후보가 찍힌 번호가 나왔대요. 이게 어느 나라 안드로메다 선거 얘기입니까? 김상일 특보님? 글쎄요. 진짜 어이가 없고요. 이 선거는 민주주의의 요체입니다, 요체. 그 선거가 잘못되면 그 사회, 민주주의 사회 전체가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심각성을 굉장히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일련의 과정을 보면 본인들 스스로가 뭐가 잘못됐는지조차도 몰라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은 이 공무를 할, 이 공직에 있을 자격이 없는 분들입니다. 제가 좀 심하게 말씀드리는지 모르는데 제가 18년간 그 행정부 감사를 해봤지만 그 행정부 공무원이 다쳐서는 안 된다 이런 기조로 제가 감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분들은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어떤 동정을 받을 자격조차도 저는 없다고 봅니다. 위법을 넘어서서
위헌 범죄를 저지른 분들이라고 저는 보고요. 네. 이분들은 꼭 처벌을 해야 우리 민주주의가 앞으로 바로 갈 수 있고 그다음에 대선 이후에 일어날 많은 어떤 문제들, 발생할 수도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지 그렇지 않는다면 굉장히 큰 문제를 양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하나의 어떤 의미에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이 선관위를 주기적으로 감사하는 기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원이든 어디든 주기적으로 감사를 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해야지 국회는 그 통제를 못해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선관위가 국회의원들한테는 선거를 관리하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존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본인들이 굉장히 어렵고 조금 약간 떨어요. 네. 예? 뭐 벌벌까지는 아니어도 굉장히 많이 떱니다. 그래서 국회가 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 네. 제가 볼 때는 감사원이라도 권한을 줘서 주기적으로 강한 감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장윤미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저희가 보여드렸던 투표를 하려고 기표 용지가 들어있는 봉투를 받았는데 이미 그 안에는 특정 후보의 투표를 한 용지가 들어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미 그러면 누군가가 그 용지는 누군가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영상에도 나와버렸지만 자신의 찍은 거, 물론 그 기표 용지에 누가 투표했음, 무슨 동에 누가 투표했음이라 적혀진 않았지만 어쨌든 소중한 한 표가 공개된 거잖아요. 네. 이 표는 어떻게 그럼 처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혼선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투표의 원칙은 비밀 투표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왜 생겼느냐.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임시적으로 기표소를 별도로 마련해 두고 이게 선관위 관계자가 일시 취합을 한 이후에 그 봉투에 담아서 투표함에 넣기로 하는 과정 중에서 일부 기표가 된 용지를 그대로 둔 채 또 새로 오신 확진자 유권자들에게 이 투표 용지를 나눠주면서 일부는 또 기표가 된 부분도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비밀 투표 원칙에 위배된 투표 용지는 무효로 처리하는 게 맞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왜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느냐면 이게 본인이 투표한 이 용지를 공개하게 되면 이 부분은 이론의 여지 없이 무효 처리가 됩니다. 다만 이게 정확하게 누가 투표한 것인지는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제3자에 의해서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유효로 해야 되느냐 무효로 해야 되느냐 지금 갑론을박이 또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또 선관위마다 해석이 다르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언론 보도에. 이쪽 선관위에서는 그거를 유효표로 인정하겠다. 저쪽 선관위에서는 아니다. 공개됐으니까 무효로 하겠다. 뭐 이런 말도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앙이 왜 붙습니까? 중앙이란 글자가. 중앙선관위에서 지침이 없으니까 유권에서 방침이 없는 거 아니에요. 선관위원장이라는 사람은 비상임위원이라고 출근도 안 하고 그 난리가 난데 주말에. 잘 쉬었어요, 주말에? 확진자, 격리자분들 사전투표 그 과정에서 허술한 점이 또 있었다면서요, 유인경 평론가님. 예, 사실 사전투표에 참여한 이들 가운데 확진자라든가 격리자의 규모를 파악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합니다. 아하. 선관위 이야기입니다. 근데 특히 이게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 이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된 건 뭐냐면 그 어느 선거 때보다 초박빙이에요. 지금 양대 후보가 어느 여론조사에서는 이쪽이 앞선 거기 때문에 이 지금 한두 표가 아쉬운 상황에서 초박빙 대결 가운데 이렇게 근소한 차이로 혹시라도 누가 당선이 되거나 떨어지면 반드시 이제 투표 이후에 부실이다. 이거는 뭐 폭풍이 어마어마하게 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총체적 부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요. 저희는 대통령이 누가 되시던 간에 빌미를 주게 만들었다는 게 더구나 이 선관위가 했다는 게 너무나 속상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게다가 더욱더 이제 한심한 것은 6일 주간선거관리위원회가요. 그 선거 통계 관리 시스템에 따르면 코로나 확진자 격리의 투표가 시작된 전날 5일부터 마감까지 사전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가 99만 63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오후 5시 이후에 투표한 일반 유권자와 확진자, 격리자가 뒤섞여 있어요. 그래서 모르겠다는 겁니다. 명시 기준 투표가 어느 확진자 투표 수가 몇인도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한두 표가 아쉬운 이런 양당에서는 도대체 이게 뭐냐?
어느 당의 뭐 모르지만 게다가 최근 뭐 그 과거 선거부터가 이걸 뭐 부정선거다 주작선거다 이런 뭐 괴담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왜 이런 빌미를 줬을지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하기만 합니다. 사전투표 부실 관리 이 논란은요. 지금 역대급으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박빙승부라고 이번 대선 그러잖아요. 어느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 따진 그럴 사안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양당이요.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선관위 항의 방문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관리하냐고. 관련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선관위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예측하고 준비를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른 부분들이 있잖아요. 잠깐만 나가면 나갈 거예요. 없애도 되는 건데 안 크냐고 원하지 않으면 청관이 한번 되나 그러잖아요. 그것도 감염 비용이 있다고 해서 동의를 하는 거지.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도 항의 방문했는데 뭐 이제 화면에 뭐 김웅 의원, 김은혜 의원, 또 유경준 의원 등등등이 항의 방문했는데 그런데 저 과정에서 선관위가 뭐 입장 해명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지금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는데 왜 그런 겁니까? 장해찬 본부장님. 일단 시청자 여러분 제 말을 듣고 화가 많이 나실 테니까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이 김웅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기표 안 된 투표용지들이 길바닥에 막 뿌려져 있었다는 제보가 있다라고 따지자 김세환 선관위 사무총장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한 분이 내 손으로 직접 넣어야지 왜 봉투 넣어서 하냐. 참관 필요 없다 이렇게 하면서 난동이 되다 보니 진행이 안 됐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하하. 여기에 대해서 유경준 의원이 난동이라는 말이 되느냐 표현을 조심해서 하라라고 따끔하게 지적을 했는데요. 이 김세환 사무총장 이 지적을 받고도 그러니까 순리적으로 했으면 그건 난동이 아니겠죠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 시민들의 민주주의 의식이 얼마나 많이 성숙했냐면 뭔가 아마추어적이고 부실한 선거 관리가 보이니까 하란 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이게 정말 소중한 내 권리 5년에 한 번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 뽑는 권리인데 이게 말이 되느냐 내가 직접 투표함에 내 투표지 넣겠다라고 항의하는 것 얼마나 성숙한 시민의식입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선거 사무를 총괄하는 중앙선관위의 사무총장이 국민이 난동을 피웠다. 국회의원이 표현 조심하라고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순리대로 했으면 난동이 아니라면서 마치 이 시민들이 순리를 거슬러서 뭔가 잘못한 것처럼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 선관위가 선거와 국민을 바라보는 인식이 얼마나 오만한지 이 잘못을 이런 사무총장의 난동이라는 표현을 보고 나니까 오늘 아침에 선관위에서 나왔다는 공식 사과 2번이나 사과했는데 하나도 진심으로 안 느껴져요. 네. 그 와중에 선관위원장은 사과 또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 앞에 이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신뢰를 회복하려면 정말 어마어마한 뼈를 깎는 쇄신과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김세환 선관위 사무총장. 선관위원장도 그러고요. 선관위 사무총 이 중앙선관위 자리가요. 그냥 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다 나름대로 사회에 학식 있고 식견 있고 그런 사람들이 가요. 근데 김상일 특보님. 네. 이 난동이라는 표현을 들으니까 예전에 제가 정확히는 기억 안 나면 옛날에 뭐 교육청 관리였나요? 국민을 동물에 비유한 어디 천하에 그런 말을 한 그런 게 떠올라요 지금. 이게 난동이에요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요. 지금 저희가 좋게 표현을 해줘서 자꾸 부실이라는 표현을 많이들 쓰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부실이 아니라 이거는 범죄입니다. 범죄. 왜냐하면 개인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거나 어떤 피해를 입히면 그게 범죄거든요. 그게 고의든 아니면 미필적이든 그 범죄예요. 근데 개인의 기본권이라는 아주 그 굉장히 중요한 것에 대한 피해를 입혔잖아요. 그럼 이게
제가 볼 땐 범죄인데 선관위 사무총장이란 분이 이것이 단순 실수라는 둥, 그걸 가지고 항의하는 것을 난동이라는 둥, 그리고 항의하러 온 국회의원들한테 다 항의 안 하는데 왜 당신들만 이 난리를 치냐는 둥. 이거는 진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직에 있을 자격 자체가 없고요. 이거는 진짜 철저하게 제가 볼 때는 법이 지금 미비해서 처벌할 수 있는 법조항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네. 제가 볼 때는 있는 법을 다 동원해서 저는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태가 이 지경인데 주말을 잘 쉬셨을 선관위원장 출근 안 했다 그랬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의 방문하러 갔더니 자기들은 법대로 됐으니까 뭐 법대로 해라.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이게 납득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선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책임을 져라 했더니 아니 선관위 토요일 날 출근도 안 했대요 세상에. 애들이 밤늦게 방문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투표 마치고 받쳐진 상황에서 했으니까. 그럼 선관위원장이 나와서 대책을 세우고 뭔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선관위원장 어디 계셨는지 따뜻한 방에 누워 계셨는지 잠을 주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정신입니까 이 사람이요. 선관위원장 노정이야말로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해찬 본부장님, 제 상식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중앙선관위원장 나라 중요한 행사 있을 때 참석한 오부 요인에 들어가지 않아요? 중앙선관위원장은 혹시? 굉장히 높죠. 의전서열상으로 봤을 때. 이게 대법관 중에 한 명이 지명되는 건데요. 사실 지명 때부터 좀 많은 말이 있긴 했습니다. 보통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중에서 연차라든가 경력 가장 높은 분을 지명하게 되어 있는데 노정희 대법관은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기수를 건너뛰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그 당시에도 야당의 반발이 있었습니다만 이 반발 속에서 임명이 되었으면 더 잘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토요일이라서 출근 안 했다. 이런 중차대한 비상사태에 왜 출근 안 했냐고 물어보니까 선관위에서는 원래 중앙선관위원장 비상근이다. 이게 말이 되는 변명입니까? 그럴 거면 애초에 임명할 때 야당이 반발하고 할 때 본인이 제대로 임무를 수행할 자신이 없으면 지명을 철회를 요청하던가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 코로나가 정말 심각해지면서 하루에 확진자가 20만 명, 30만 명 나오기 때문에 확진자 사전 선거나 본 선거에 대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정치권에서도 여러 번 말했고 뉴스 파이터에서도 여러 번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미리 대책을 안 세운 것도 물론이거니와 난리가 나서 국회의원들이 오밤중에 과천에 있는 선관위 사무실로 달려가는데도 토요일이니까 출근 안 했다 하면서 계속해서 자리를 비우고 있는 겁니까? 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선관위원장이 없어요. 지금 비상근직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무처를 통할할 수 있는 지휘권이나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에 대한 통제도 다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회의에 나오면 일당이나 돈도 다 받으세요. 그리고 선거의 어떤 그 선거 과정이 시작이 되면 아주 중범죄를 빼고는 범죄를 소추할 수도 없는 권한도 주어져요. 근데 저런 식으로 뭐 비상근이니까 안 나왔다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없는 이야기죠. 공복이라면. 주말을 잘 쉬었던 노정희 위원장이 오늘 출근길 때 뭐라 했냐면 앞서 보셨어요? 사전투표 부실 논란 거기 부실 논란 있는데 입장이 어떻습니까?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제가 아침에 생방송 현장 연결 봤거든요. 그랬더니 우선 본투표 대책 마련에 집중하겠다. 다른 말씀은 다음 기회에 드리겠답니다. 기회가 많지 않아요. 국민께 사과하실 말씀 없냐? 침묵하고 바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오늘 대책회의를 한 이틀 지나서야 연 거예요. 오늘 뭐라고 했는지 기자들 또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가 부실이라고 부실이 많은데 회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시장님께서는 이분을 이용해서 회장에 통과하겠습니다.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은 모르긴 몰라도 그 속담을 한자 성어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후약방문. 뭔데 뭐 후에 얘기한다는 거야. 사후약방문.
뒤에 대책만 들면 뭐합니까? 그리고 중앙선관위원장이 비상근이라고 그랬잖아요. 비상근의 행간의 의미가 뭐겠어요? 비상시에 근무하라고 비상근인 거 아니에요? 그런 중앙선관위원장이 주말 사이에 회의도 안 열어요. 관련해서 오늘 선관위가 겨우겨우 사과했습니다. 뭐라고 이제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전투표 2일차의 확진자의 임시기표소 투표 과정에서 국민들께 많은 혼란과 불편을 드려서 깊이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선거일 투표에 있어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투표하실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꼼꼼히 수립해서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분이 선거국장인데 저분이 사실 비율로 따져보면 얼만큼의 책임이 있다고 저분을 마이크 앞에 세워놓고 사과하게 만듭니까? 중앙선관위원장은. 이것도 넓은 의미로 보면 갑질 아닙니까? 왜 중앙선관위원장이 떳떳하게 잘못했습니다. 90도 폴더 인사 못해요, 국민 앞에. 입장을 내긴 냈는데 장윤민 변호사님, 네. 뭔가 석연치가 않아요, 유권자분들. 아직 본투표, 즉 사전투표 못하신 분들, 본투표 남겨두신 시청자분들 찜찜해요. 부정선거가 없다고 일단 부정선거 가능성이 있을 수 없다고 중앙선관위는 못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어제도 이 혼란한 상황 속에서 입장문을 내긴 했는데요. 일단 이렇습니다.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을 기록해서 높은 참여 열기, 그리고 투표관리 인력과 투표소 시설의 제약 등으로 인해서 사전투표 관리에 좀 미흡함이 있었다. 절대 하지만 부정의 소지는 있을 수 없다라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사실 뭔가 굉장히 높은 투표율 그리고 코로나 전국이라는 점에 책임을 다소 넘기는 듯한 이런 해명 내용도 좀 부적절한 측면이 있고, 코로나 전국 속에서 선거를 이번 처음 치르는 게 아닙니다. 재보선 선거도 치렀었고 여러 이런 그 노하우가 축적됐을 만도 한데 아직까지도 코로나 전국에 탓을 한다는 건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더 큰 문제는 사실 초박빙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번 대선에서 만에 하나 이번 일이 그 패배하는 측에서 대선 승복을 할 수 없는 그런 빌미를 주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사전투표에 대한 어떤 불신은 아직 완전히 걷어진 게 아닙니다. 일간지 광고를 통해서 보수 일부에서는 이게 오염되고 있고 위변조되고 있다라고 해서 최근에 선관위가 어떤 대책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분들을 고발 조치했습니다. 사전선거 어떤 그 투표와 관련해선 전혀 문제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게 그 당시 선관위 고발장에 담긴 내용이었는데, 이렇다면 본인들이 추진하는 이런 업무의 정당성을 과연 확보할 수 있을지, 이 믿음을 달라고 하는 어떤 목소리에 국민들이 선뜻 그 믿음을 주실 수가 있을지 선관위 정말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국회에서도 여야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관련해서 철저하게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대책을 마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부족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지금 또 더 큰 본투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차례 시뮬레이션과 또 준비를 해왔는데, 선거란 것은 항상 할 때마다 어렵지만 이번 선거도 예기치 않게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준비를 더 잘했어야 했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3월 9일은 한치 오차도 없이 차질 없이 선거가 발효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그게 말이 되나요, 사장님? 아니 지금까지 하루가 지났는데 해남 가업도 지금 못하고 있고 또 앞으로 잘하겠다면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나요? 총체적 난국입니다. 중앙선관위원장은 그 난리가 났는데 코빼기도 안 보였고 오늘 나타났고, 사무차장이란 분이 국회 나와서 답변한다는 소리가 본투표에서는 한치의 오차 없이 차질 없이 선거 관리하겠답니다. 실소가 나와요. 헛웃음이 나와요. 사전투표는 연습투표가 아니에요.
그런데 본투표에 차질 없이 하겠다고요? 참말로 장난합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상황이 이렇게 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오늘 오전 10시 긴급 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본투표 시 확진자, 격리자의 투표 운영 방침을 결정했는데 그 내용은 확진자 등은 오후 6시 이후에 일반 유권자가 투표를 마치고 모두 퇴장한 이후에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투표한다는 것입니다. 즉 확진자 등도 자신이 투표한 투표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다만 확진자 등 투표 시간이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인데 일반 유권자가 오후 6시까지 투표를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 유권자가 투표를 종료하고 모두 퇴장한 이후에야 확진자 등의 투표가 진행됩니다. 다소 불편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표용지를 직접 만져야 하는 사무원들도 모두 방호용품을 착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본투표 때는 앞서 선관위 사무차장이 국회 답변 중에 여러 차례 시뮬레이션 해봤다 그랬잖아요. 상황별로 대응책을 미리 만들어봤다 그랬잖아요. 오늘 조간신문들 여러분 보신 분들 많으시겠지만요. 애초에 선관위는 한 선거구마다 한 20명 정도의 확진자가 올 것 같다. 이렇게 예상했대요. 이게 언제적 예상입니까? 언제적 코로나 상황을 확진자 수치를 집어넣어서 만든 대응 수치예요, 이거 지금. 대단합니다. 정말 중앙선관위. 그러면 본투표 때는 이런 혼선 없을까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투표소가 지금 저희가 한 3,500개 정도 운영했거든요. 지금 선거일 투표소는 한 14,464개입니다. 분산 효과가 좀 있을 것이다. 또 1차적으로 확진자 등 선거인도 투표소에 들어가서 직접 기표를 하고 직접 투표함에 투표지를 투입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투표소에서 있었던 여러 문제점들 이런 것들은 원천적으로 차단이 되고요. 그런데 유인경 평론가님, 여야의 유력 대선 후보들도 유불리를 떠나서 이번 사태 우려 속에 쳐다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엄청나게 우려를 하고 있고 속상해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요. SNS를 통해서 참정권 보장이 최우선이라고 밝히면서 9일 본투표에서는 확진자들이 불편과 혼선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해야 된다고 강조했고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SNS를 통해서 우려했던 문제가 현실로 드러났다. 정부와 선관위는 엄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이제 선거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는데 네. 저는 이 두 분의 대선 후보분들에게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뭘까요? 이제 인사가 만사일 겁니다. 새 정부에서도 얼마 전 타임지를 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코미디언이라고 폄하했던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찰리 채플린인 줄 알았더니 처칠이 됐다. 어떤 직분을 다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제발 그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들, 자기들이 힘썼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 상황을 좀 보시면서 제자리에 제대로 된 인사들을 꼭 어떤 분이 대통령 되시던 간에 해야 국민들이 평화로운 일상을 보낼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양당의 대선 후보뿐 아니라 선거대책위원회 또 선거대책본부에서도 그리고 당대표도 이와 관련해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일에 선관위원장은 출근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선관위는 확실한 개선책을 내놓고 국민의 이해와 용서를 얻기 바랍니다. 개선책을 마련하더라도 투표 현장에서 제대로 가동될지 꼼꼼하게 사전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야 현장의 배반이 생기지 않습니다. 선관위의 기획은 안일했고 실행 과정은 조잡했으며 사후 해명은 고압적이기까지 했습니다. 비밀투표의 원칙을 최대한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책임을 질 인사에 즉각적인 거취 표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사전투표 확진자에 대한 사전투표 부실 논란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 뭔가 좀 논란을 낳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이었기에 그런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분들이 착하고 순진한 분이라 그렇지
그냥 확진자 아니라고 그래서 일반 투표소에 마스크 쓰고 가서 투표하면 또 모르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뭐 확진자가 돌아다닌다고 뭐 통제합니까? 뭐 하자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확진자에게 확진 사실을 숨기고 일반 투표소 가서 투표하라고 부추긴 것입니다. 자신의 막말에 취해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것 같습니다. 법과 규칙을 무시하는 무법천지가 윤석열식 공정과 상식입니까? 자, 이 발언에 대해서 먼저 윤석열 후보가 발언을 한 거기 때문에 대체 어떤 취지였는지 장희찬 본부장님 나오신 김에 여쭤보고 그다음에 김상일 특보님의 얘기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장희찬 본부장님.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한다 한들 지금 방역당국이나 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재할 방법이 있느냐. 그만큼 선거 사무가 엉망으로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고 그토록 자화자찬 맞이한 턴 K방역 역시 최근에는 인구 100만 명당 확진자 비율 우리나라가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고 하죠. 이 상황에서 사실상 확진되신 분들 그리고 그 가족들 자가격리자에 대해서 정부 당국이 손을 완전히 놓아버리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꼬집은 거죠. 그럼 그 이전에는 대체 무엇 때문에 K방역 하면서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호소를 외면하면서 그토록 관리를 하는 척 하다가 이제 와서는 확진자가 10만 명, 20만 명, 30만 명 가까이까지 가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속수무책으로 모든 걸 다 일반 국민들에게 맡기고 확진이 됐다 해서 보건소로부터 제대로 연락도 잘 못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그럼 잘 될 때 자화자찬한 만큼 지금 그럼 반성하고 잘못했다고 시인하는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정부의 책임 있는 관계자, 질병관리청의 청장, 어느 누구 하나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지거나 잘못했다, 반성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질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비판성 메시지로 받아들여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김상일 특보님. 100번 그런 의도라고 해도 국가의 지도자답지 않은 모습이다라고 뿐이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먼저 생각을 한다면 불안을 부추기는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차후에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한 대안을 내놓고 그다음에 국민들의 어떤 안심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내놓으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불안을 부추겨서 자기 선거에 득을 보겠다 이런 의도로뿐이 읽히지 않기 때문에 과연 이게 지도자다운 모습이었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큰 물음표가 찍히는 대목입니다. 네. 이렇게 논란 속에 치러진 이틀간의 사전투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이 논란도 역대급 논란인데 다행인 건 정말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사전투표 투표율도 역대급이었다면서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번 대선의 사전투표율은 역대 최고인 36.93%를 기록했습니다. 놀라운 수치입니다. 유권자 1,632만 명 정도가 이미 사전투표를 마친 것입니다. 사전투표가 처음 도입된 지난 2014년 지방선거 이후 30%를 돌파한 것은 처음이었는데 기존 최고치였던 2020년 총선에 비해서도 10.24%포인트 증가했고 2017년 대선에 비해서도 10.87%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네. 지역별로 가장 눈에 띄는 지역은 전남입니다. 전남은 사전투표율 51.45%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사전투표율이 50%를 넘어선 것도 전남이 처음인데 특히 전남 신안군의 사전투표율은 무려 61.62%를 기록했습니다. 본투표보다 더 높은 기록을 기록한 것입니다. 광역자치단체별로 보면 전남에 이어 전북, 광주, 세종이 사전투표율을 높은 수치로 기록했고 사전투표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였습니다. 네, 유례 없이 높은 사전투표율, 각 당의 해석도 각기 다를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 단일화, 이 문제가 오히려 역풍이 불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래 후보 단일화를 하게 되면 두 후보의 지지층이 결집하고 그리고 부동층까지 올라타면서 상당한 차이로 두 후보 간의 격차를 벌어지게 하는 것이 목적일 텐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저희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국면이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한 국민 여러분들의 열망과 투표 참여에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2030 세대 청년들이 전국 사전투표소에 줄을 이었다고 하는데
여러분께서 기대하시는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윤석열 후보와 우리 당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동상이몽 안 들어볼 수가 없죠. 이번엔 김상일 특보님부터 가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다 정당이 자기 유리하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석을 안 한다 하더라도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의 성향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다 또 평가를 해주세요. 주로 그쪽 발언을 많이 들으시잖아요. 네, 많이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투표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말씀뿐이 드릴 수가 없는데 제가 이제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그랬더니 그 앞뒤에 이제 계신 분들이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부부끼리 오거나 가족끼리 온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홀로 오신 분들은 이제 조용히 듣기만 하는 거고. 근데 그 안철수 후보에 대한 배신감 토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하. 비판과 배신감 토로. 그런 걸로 볼 때 저는 제 경험상으로는 우상호 본부장의 해석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동상이몽이라는 표현도 나오지만 이럴 때마다 나오는 것도 또 있어요. 장희찬 본부장님 아전 인수라는 표도 빼놓지 않더라고요, 언론인들이. 그러니까 역대 어느 단일화에도 단일화하고 나서 지지율이 더 떨어지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았죠. 물론 이 단일화 두 후보의 지지율이 100% 다 합산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부는 또 상대 후보에게 갈 수도 있고 부동층으로 빠질 수도 있고 그러나 분명한 건 하기 전보다는 아주 작은 수치라 해도 효과가 더 있다는 건 정치권의 상식인 겁니다. 우상호 선대본부장이 저랑도 방송을 2주 전에 했었는데요. 단일화되면 굉장히 무섭다. 그걸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솔직한 이 속내를 털어놓은 적이 있어요. 저는 그게 진심이라고 보고 지금 하는 말은 그렇다고 이제 와서 민주당이 투표 끝나기도 전에 백기를 들게 되면 지지층이 실망하게 되니까 지지층을 독려하고 결집하기 위해서 자신 있는 척을 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사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권영세 선대본부장이 오늘 말한 것처럼 역풍이 아니라 민심의 태풍을 맞을 것이다 라고 표현을 저희는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안철수 전 국민의당 후보, 현 국민의당 대표와의 화학적 결합도 상당히 잘 되고 있다. 함께 지지 유세에서 윤석열 후보가 가운데에 서고 양옆에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후보가 손을 잡고 서 있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굉장히 색다른 시각으로 받아들여졌을 겁니다. 그만큼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스펙트럼이 넓어진다는 것을 암시하는 상징적인 장면이기 때문에 분명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예상은 했습니다만 역시 같은 현상, 다른 해석 이게 또 두 분께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 또 사전투표 기간에는 많은 분들이 여기에도 관심을 가지셨을 것 같아요. 장윤미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의미에서 양당 후보들이 직접 이제 사전투표장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눈길을 끄는 장면은 이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바로 후보 배우자입니다. 아하.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본인이 직접 혼자 나와서 투표를 해서 이 김혜경 씨는 어디 갔나라는 또 의문점이 남기도 했고요. 윤석열 후보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에 반해서 심상정 정의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종로 해화동 주민센터에서 남편 그리고 아들까지 대동하고 투표를 한 표를 이제 행사를 하면서 비교적 차별화된 행보를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전략상 지금 여야 양당 같은 경우에는 후보 배우자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좀 좋지 않지 않느냐. 표심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못하고 있어서 이런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씨는 사전투표를 했다고 지금 언론에 나왔고 또 사진도 포착이 됐어요. 장혜찬 본부장님, 근데 이제 언론 기사를 쭉 봤더니 김건희 씨가 그 복장 중에 좀 기자들의 눈썰미도 좋습니다. 양말 빨간 양말을 신고 왔다더라 못했다더라 하는데 진짜 빨간 양말이었어요, 진짜로? 네, 빨간 양말이더라고요. 스카프도 빨간색이었고. 그러니까 이 선거 운동 복장은 사실 빨간색 상이잖아요. 국민의힘의 당을 상징하는 색깔이니까. 그런데 너무 노골적으로 막 빨간색 자켓을 입거나 빨간색 셔츠를 입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소품으로 빨간색이 드러나게 되면 과하지도 않고 메시지도 전달되고 또 뉴스파이터에서 이렇게 뉴스로 다루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의미 있는 센스 있는 홍보 전략의 일환이 아니었나 싶다고 자평을 좀 하고 싶네요. 김건희 씨 뒤에 이제 최지현 수석 부대변인이 이제 나란히 같이 이제 사전투표하는 모습도 이제 찍혔습니다만, 근데 이제 김상일 특보님, 그래서 이제 시청자분들, 유권자분들은 김건희 씨가 사전투표를 할지 관심했는데 언론을 통해서 했다는 게 드러났어요. 이제 전해졌어요. 김혜경 씨도 그러면 비공개로 사전투표 했나? 관심이었을 것 같아요. 했습니까? 김혜경 그 여사는 그
본 투표 날 투표를 할 예정이고요. 아, 사전 투표는 안 했고요. 네네. 그리고 뭐 그 선거에 도움이 되는 방식을 고민을 해서 저희도 최대한의 아이디어를 모아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투표를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네. 저렇게 어떤 소품을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SNS나 사진을 이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빨간 양말 소품으로 보신 건가요? 빨간 양말 소품 소품으로 아닌가요? 보신 거는 보신 건가요? 네, 일부러 그렇습니다. 저를 소품으로 저렇게 하신 거 아닌가요? 장혜진 본부장님, 네네. 소품이랍니다. 네. 트럼프도 양말을 그런 걸 신고 나오고 하잖아요. 장혜진 본부장님. 파란색 액세서리 하시는 것도 좋은데 투표는 공무원이 대신해 주진 않겠죠? 네. 또 뼈 있는 한마디 던지셨는데 이거는 진짜 뭐 법을 아시면서 이런 얘기하면 이게 희화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란색 얘기 나온 김에요. 뭔가 파란색의 눈길을 끌었던 사람이 있다면서요. 사전투표 때 유인경 평론가님. 예,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난 5일 오전에 삼성 서울병원 지금 입원하고 계시잖아요. 인근 투표소에서 이제 사전 투표를 완료를 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지난해 12월에 투표 사면된 이후에 이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데, 근데 투표 때 저 사진은 오늘 이제 현재의 모습은 아닙니다. 저 남색 코트 똑같은 옷을 입고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저 때가 이제 2017년에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할 때의 모습, 그렇죠. 그때 입었던 코트입니다. 예. 네, 말씀하십시오. 남색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왜 또 더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패션 컬러에 대해서 신경을 쓰냐면 대통령 시절에 패션 정치를 한다 할 정도로 좀 전투적으로 임해야 될 경우에는 군복 같은 그 녹색 옷을 입으셨고요. 이제 이런 옷을 입으셨고 국방색 옷을 입으셨고 또 딴 데 갈 때는 원하는 데 할 때는 분홍색 옷을 입으셔서 칼라에 굉장한 메시지를 줬기 때문에 저 파란색이 웬일이냐라고 얘기를 했으나 유영아 변호사는 이제 아마 복심이라고 알려진 변호사는 색깔에 별로 신경을 쓴 게 아니라 원래 검찰 출다 때부터 입으신 옷이고 저 색깔 좋아하시는 것 같다라고 이제 특별한 의미를 좀 부여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선거를 얼마 안 앞두고 사실 우리가 모든 국민이 지금 걱정하고 진짜 너무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에서 발생한 산불이 지금 오늘 나흘째입니다. 여야 대선 후보가 이곳을 찾아 주민분들을 위로했는데요. 관련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잘 부탁합니다. 특히 이제 주택이 전소되는 바람에 정말 힘들어하시는 분들 보니까 정말 가슴 아픕니다. 일단 잘 수습하고 그 사후에 우리 이재민들에 대한 보호 조치나 이런 게 좀 더 강화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가까운데 산에 많이 안에 있더라도 이렇게 산불이 나면 헬기라도 타고 와야죠. 그런 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 계시는 것만 좀 잘 좀 견뎌주십시오. 그런데 여야 후보들이 이제 저곳을 이재민 분들을 찾았는데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씩 짚어볼게요. 장희찬 본부장님, 먼저 이재명 후보 관련해서 논란되는 부분은 어떤 겁니까? 일단은 새벽 4시가 넘은 시간에 이 이재민 분들이 계시는 대피소를 찾았다는 것 자체가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 힘들고 지친 분들 겨우겨우 눈 붙여서 잠깐 쉬실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 후보가 방문하게 되면 다 이분들 잠자리에서 깨워야 되고 또 그 와중에 사진 찍어야 되고 정신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정말 이재명 후보가 이분들을 배려했다면 주무시기 전인 밤 시간에 유세 마치고 저녁 밤 시간에 찾거나 그 다음날 아침에 찾으셨어야죠. 새벽 4시라는 것은 철저하게 자신의 일정만을 생각한 매우 인위적인 방문이다라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고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뭐 청와대에 있더라도 헬기 타서 오겠다는 발언을 비판하고 있는데 이건 뒷부분 이 맥락 그런 건 걱정하지 마시고요라는 걸 들어보면 아시는 것처럼 피해 주민분들이 선거 끝나고 대통령 되셔도 여기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질 것이냐라고 물어보셨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라. 서로 당선이 되어도 당연히 언제든 헬기 타고 와서 돕겠다라는 말씀을 한 것이지 이게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는 점을 미리 좀 설명을 드립니다. 뭐 얘기 나온 김에 자연스럽게 지금 김상일 특보님,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저 이재민 분들을 위로하는 자리에서 했던 그 발언, 저희가 들려드렸 그 발언 가지고 지금
상당히 비판수를 높이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겁니까? 글쎄요, 뭐 청와대에 있더라도 이런 얘기가 좀 사실은 저기에서 좀 위로하는 자리에서 좀 뜬금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좀 오만해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제가 네. 그 우리 장 본부장님의 말씀을 뭐 100% 수용을 하더라도 중요한 건 이겁니다. 뭐 좀 잘못됐다고 본인들이 느끼는 게 있으면 그거를 이렇게 뭐 충고를 해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허위 사실을 이야기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권영세 본부장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새벽에 와서 10분 만에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는 그때 이제 4시 18분에 울진 1대피소를 갔고요. 네. 거기에서 2대피소로 이동을 해서 4시 34분에 2대피소를 또 방문을 했어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종합상황실을 또 찾습니다. 네. 그리고 종합상황실에서 그 상황을 청취하고 당부를 하고 난 다음에 강원도의 대피소를 또 가요. 그러면 권영세 본부장이 말씀하시는 새벽에 가서 10분만 있다가 떠났고 사진만 뭐 진짜 뭐 열 올려서 찍은 다음에 올렸다. 이거는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팩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쨌든 여야 후보가 이재민 분들을 위로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잘 전해졌기를 잘 기대를 해보고요. 그런데 장유미 변호사님, 네. 주말 유세 중에 이재명 후보 손에 들었던 어떤 물체 거기에 뭔가 언론들의 관심이 포착됐다는데 뭡니까? 그렇습니다. 후보가 이 유세 현장에서 뭔가를 들고 있으면 기자분들이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걸 확대해서 봤더니 깨알같이 본인들이 이 민심을 청취한 그 청취의 결과물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이른바 메모지에 적혀 있었던 내용을 보면요. 울진 삼척 정말 걱정이다. 그러니까 산불로 현장을 찾아본 뒤에 본인의 소회를 적기도 했고요. 좀 더 관심을 갖겠다고 하면서 이 자원봉사분들도 많이 도와달라. 저도 관심을 갖겠다는 등의 이 산불 이 상황과 관련한 이 후보의 입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야, 저 모습 보니까 혹시 총괄 선대위원장인 이낙연 후보가 조언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방문할 때마다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말씀, 부탁사항을, 당부사항을 꼼꼼히 메모하는 그 모습도 일단 또 언론에 포착이 됐습니다.